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2024년 8월에 언론 제보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이후에 다른 사건들이 파생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고, 8월에 이제 언론 제보를 시작했던 게 이제 연합뉴스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걔네가 이제 정리해서 보내보라 해가지고 이왕 정리하는 김에 언론사에 다 뿌려야겠다 해서 8월 중순쯤부터 이제 온갖 데다 다 뿌린 거야. 온갖 언론사, 대형 언론사들하고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PD들한테 일일이 다 이름 다 찾아가지고 다 보냈어. 한 40군데 보낸 거야. 근데 이제 그때쯤부터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진짜 웃긴 거야. 왜냐면 6월 말에 내가 이사 갔잖아, 이 건물로. 근데 이 건물이 새 건물이야, 거의. 그리고 집 앞에 CCTV 있는 그런 데로 간 거고, 근데 6월 말부터 이 8월 말까지는 거의 뭐 소음이 없었거든. 하나도 없었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언론 제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윗집에서 삐 하고 윙 하는 소리가 2주 넘게 있는 거야. 근데 뭐 무슨 소음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그런 소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 관리실하고 방제실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올라가 봐도 무응답이야. 위에서 사람이 나오질 않아. 근데 일단은 얘네가 막 문을 두드렸더니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어쨌든 두들겨도 나오질 않으니까 뭐 조용히 하라 소리도 못 한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소음이 유발된과 동시에 대야에 물 쏟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야를 쓰지 않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데서 대야를 쓸 일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우리 샤워부스를 무슨, 거기 그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샤워부스가 있었어. 그래서 대야를 쓸 일이 없어. 근데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물을 쏟는 소리가 한 5초 동안 똑같은 소리로 거의 매일 5번에서 10번 넘게 이렇게 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집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 쓰고 집에서 이제 연구 페이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윗집에 있는 사람, 그 여자는, 그 외국 여자는 뭘 하길래 계속 저런 소리를 내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근데 이게 봐봐, 새 건물이고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한 2달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근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났는데, 이 소음이 발생할 때가 보통 내가 그때 이제 핸드폰 다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인증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 없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2달 동안 유선 전화만 깔아놓고 핸드폰 없이 살다가 다시 핸드폰 만들었어. 근데 핸드폰으로 내가 무슨 뭐 변호사랑 연락을 한다든지, 미국에 변호사 사서 이제 내가 인스타랑 구글에 로그 보내달라고, 로그 달라고 이제 서피나 보내고 미국 법원에 고소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 거기다 먼저 고소해야지 그런 협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서비스, 그런 SNS 서비스로부터. 그런 거 하고 있어서 내가 미국 변호사랑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이때 중앙대 그 직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잖아. 약간 뉘앙스 풍기는 게 실제로 접근한 것처럼 뉘앙스 풍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변호사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어, 한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국 변호사들이랑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범죄에 관련된 영상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형량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죄는 어떤 식으로 이러이러한 스토킹 같은 경우 어떤 죄 항목이 포함되나, 이런 것도 내가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 남자 지인이나 연예인 같은 거 찾아볼 때, 그러니까 남자 지인이랑 연락하거나 남자 연예인 찾아보나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대야에 물 쏟는 소리가 난대. 근데 봐봐, 물 쏟는 게 찬물 끼얹는 소린가, 한마디로. 그런 느낌으로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지. 뭔가 암시적으로. 패턴이 있었던 거야, 그게. 내가 느끼기에, 이거 그냥 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행동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항상 패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흥신소 직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말했다시피 관리실이나 방제실 직원이 올라가도 계속 대답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트잇을 내가 부착한 거야. 신상이랑 호수를 적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이름, 전화번호, 뭐 아니면 호수 이런 거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그냥 내가 당신이 전현무의 흥신소 직원임을 알고 있다. 괴롭힘을 멈추라. 약간 떠보는 느낌으로 써놓은 거야, 일단은. 이렇게 쓰고선 붙여놨어. 그게 8월 말쯤에 한번 그렇게 했거든. 이게 우리 오피스텔 그 모델하우스 사진이야. 이게 실제로 웹사이트에 가면 이 사진을 걔네가 걸어놨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보다시피 층고가 되게 높아. 그래서 내 키가 뭐 150 후반대라고 치면은 150 후반대에서 한 내 키의 2배 정도 높이 정도 되는 만큼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때 뭔가 또 핸드폰에 이상한 게 하도 많이 뜨길래 다시 뜨기 시작한 거야, 이제. 핸드폰 만들고 나서 또 이상하게 뜨는 거. 내 집에서 하는 행동이 이런 게 뜨길래
수상해가지고 위에 카메라가 있나 싶은 거야. 내가 왜냐면 한번 내가 도어 캡스가 꺼졌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들어왔었나, 누가 카메라 설치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 내가 사설업체 예전에 불렀던 그 탐지업체를 다시 한번 불렀어. 그래서 나한테 위에 좀 봐달라 그랬어. 천장에 뭐가 있는지, 저 이렇게 뭐지, 파이어 알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한번 열어봐달라 그랬어. 그 뚜껑을 혹시 거기 카메라 있을까봐.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나보러 이러면서 사다리를 갖고 와야 된대. 왜 보통 막 우리가 뭐 막 철거할 때 쓰는 그런 막 되게 큰 사다리 있잖아. 엄청 높은 그 철제로 된 그 사다리를 갖고 와야 된대. 그래서 결국에는 방제실에서 그거 빌려다가 그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겨우 닿을 정도로, 그 남자가 천장에 그 정도로 층고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윗집에서 소음이 그 정도로 크게 들리고 1층에 있는 나한테, 그러니까 복층 구조의 1층에 있는 나한테 들릴 정도로 소음이 크게 들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뭔가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소음이 나고 똑같은 소음이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뭐 대야에다 물 쏟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됐고, 이런 구조인데 계속 소음이 발생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위층에 보면은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층에서 어떤 방식으로 카메라 설치했다면 1층을 볼 수 있게 카메라 설치했으면 2층은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 사각지대들이 있잖아. 근데 1층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핸드폰에 뜨고 2층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뜨는 거야. 그러면은 그 소리는 뭐냐면은 카메라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분명히 1층에서 하는 어떤 행동을 알고 그거를 핸드폰에 띄운다면,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나는 인지를 한 거야. 그렇다면 2층에서 하는 행동은 찍히지 않아야 정상이거든. 근데 2층에서 하는 행동도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핸드폰에 뜨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행동들이 뜨는 거야. 내가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으면은 그런 행동이 뜬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발 자세를 취하면은 어떤 그런 여자의 사진이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인스타 릴즈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는 집안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면 벽투시 카메라로 날 보고 있나 보다 이 생각한 거야. 윗집에서 소음 일으키는 사람이 만약에 흥신소 직원이 왔다면 이 여자가 카메라 같은 걸로 우리 집을 이렇게 엿보고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예,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하는 행동이 핸드폰에 뜨기 시작했고, 복층의 사각지대에서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뜨고, 이제 결국에는 포스트잇 부착한 거야. 이때도 두 번째 포스트잇 부착한 거야. 첫 번째는 전현 홍신소 직원인 거 알고 있다, 그만해라 이랬고, 두 번째 포스트잇에도 신상이나 호수 같은 거 적지 않고 나중에 협조해라 이렇게 써서 그냥 붙여놨던 거지. 근데 이게 벽두식 카메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다가 유튜브에 찾아봐도 나오긴 하거든. 벽두식 카메라 이렇게 찾아봐도 나오는데, 미국에 이런 거 훨씬 많으니까 내가 한번 이게 약간 군사용으로 나온 카메라인 거야. 그래서 카메라 see-through walls, 그러니까 그 벽투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치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너네가 볼 수 있는 그런 쇼츠를 내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약간 투명한 유리를 보는 것처럼 실제로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못 찾았는데, 맨 처음에 벽두식 카메라 찾아가지고 내가 엄청 열심히 찾아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 500만 원짜리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미국 애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로 엄청 선명하게 나오는 거야. 진짜 무슨 뭔가 되게, 이게, 근데 물론 그게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벽의 두께를 뚫어서 보여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두꺼운 어떤 뭔가 뭐 판찌인지 뭐 나무인지 뭐 플라스틱 같은 걸 해놓고 그 건너편에 있는 물건을 보는데 다 보이는 거, 진짜. 그냥 우리가 일반 렌즈로 보듯이 보이는 거야. 그런 카메라들이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야.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영상 보여주고 있는 거를 내가 찾았었거든, 그때.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집을 그런 식으로 쳐보고 있구나, 위에서. 그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2층에서 하는 특정한 행동도 바로바로 핸드폰에 뜬 거지. 내가 윗집에다 포스트잇 2번 부착했다 했잖아. 흰상이나 호수 적지 않고, 내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건 전화 적지 않고, 호수도 적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네가 흥신소 직원인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협조나 해라. 이런 식으로 2번밖에 부착을 안 했어. 딱 8월 말, 9월 초. 그렇게 2번 부착했는데, 이게 나중에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오면서 내가 피진정인이 된 거야. 나를 스토커로 고소한 거야, 누가. 이 여자가. 그 윗집 여자가 나를 고소한 거야. 이 얘기는 이제 내일 얘기해 줄게.